우리 단원별 본문학습 안에서요. 배울거리, 알거리. 첫 번째 이제 과학탐구 챕터인데요. 자, 우리 각각 과학을 나타내는, 과학을 표현하는 여러 용어들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슈슈슉 해줄 겁니다. 관찰, 측정, 그리고 예상, 분류, 추리, 의사소통입니다. 우리는요, 전 진짜 어려운 막 물리원을 풀고, 그리고 화학원을 풀고 이런 친구들 보는데요. 어쩌면 이 친구들이 가장 과학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이런 것들이, 이런 용어부터 시작하는 게 아닌가 해요. 자, 그래서 우리 용어, 기본적인 용어들을 굉장히 잘 알아놓은 상태로, 우리가 이것들을 한번 연결해서 가보자고요. 자, 관찰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새로운 용어를 외울 때는요, 새로운 용어를 익힐 때는요, 조금의 아주 작은 고통이 수반될 거예요. 뭐죠? 우리 바로 머릿속에 넣어보는 암기라는 과정이에요. 근데요, 지난 시간에 공부한 친구들은 이번 시간에 선생님이랑 공부하면서 훨씬 더 덜 고통스러울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런 공부를 또 다음 주에 하게 되면 더 암기라는 어려움이 줄어들 거고요. 이렇게 하면서 암기력이 좋아지고, 그리고 내용들도 머릿속에 쑥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또 본인이 문제를 푸거나 이렇게 적용을 하다 보면요, 실력이 쑥쑥 상승하는 것을 분명히 느끼게 될 거예요. 자, 관찰이라는 표현 들어보겠습니다. 관찰은요, 어떤 걸 얘기하죠? 탐구하고자 하는 대상의 특징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입니다. 관자는요, 볼관자고요. 찰은요, 고찰한다 그럴 때 살필 찰자입니다. 자, 어때요? 자세히 보면서 살피는 거죠. 즉, 내가 탐구하고든 대상이라는 표현이 또 나왔네. 우리 국어에서 어휘를 외웠던 것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대상의 특징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을 말합니다. 탐구하고자 하는 대상의 특징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구나. 이게 바로 관찰이구나. 그러면은 관찰을 할 때 사용하는 감각기관. 이것도 어디 있었나요? 우리 국어 시간에 배웠던 용어네요. 감각기관이나 도구. 이렇게 할 때 막 신나야 돼요, 여러분들. 그죠? 감각기관 뭐 있을까요? 눈, 코, 입, 귀, 피부가 되겠죠. 우리가 다 이게 또 뭐였죠? 감각적 표현을 나타낼 때 썼던 시각, 후각, 미각, 청각, 그리고 촉각, 이런 표현들이 되겠죠.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죠. 관찰할 때 사용하는 감각기관은요, 눈, 코, 입, 귀, 피부입니다. 그죠? 자, 이제 감각기관으로 관찰할 때요, 그리고 어려울 때 그때 사용하는, 감각기관만으로 관찰할 때 분명히 관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아주 작은 걸 본다든지, 혹은 자세하게 잘 안 들리는 소리를 귀 기울여 들어야 한다든지 할 때 어떨까요? 그때 사용하는 도구들이 있다고요. 어떤 게 있는지 볼까요? 맨 눈으로 관찰하기 어려울 때 뭐 쓰나요? 돋보기를 써요. 우리가 개미 같은 거, 다리가 몇 개 달렸고 이런 걸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돋보기를 사용하겠죠. 그리고 또 뭐예요? 세포나 이렇게 작은 아메바 이런 거 볼 때는요, 어떻게 돋보기로도 안 돼요. 어떻게 한다고? 현미경. 혹은요, 우리가 별을 관찰할 때도요, 우리 눈으로 잘 못 볼 수가 있거든요. 그때는 뭐죠? 천체 망원경처럼 이렇게 작게도 크게도 확대해서 우리 감각기관으로 관찰하기 어려운 것들을 이런 도구들을 이용해서 관찰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소리가 명확하게 들리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되죠? 청진기는요, 소리를 이렇게 증폭시켜서, 특히 심장 박동 같은 것들을 증폭시켜서 듣기 좋게 되어 있거든요. 청진기를 통해서 또 그런 소리들을 들을 수도 있겠네요. 즉, 우리 눈, 코, 입, 귀, 피부로 관찰이 안 될 때는 어떻다? 도구를 사용해서도 관찰을 한다는 겁니다. 관찰이 뭔데? 탐구하고자 하는 대상의 특징을 자세히 살펴보는 게 되겠죠. 자, 관찰 결과가 아닌 것은 뭘까요? 라고 했습니다. 관찰은 봐봐요. 좀 더 새롭고 객관적인 내용들 아닐까요? 내가 이미 기존에 알고 있었던 거를 관찰이라고 하진 않을 거예요. 한번 볼게요. 자신의 생각 안 되죠? 굉장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이나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은 관찰 결과가 아니야 라고 했습니다. 내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을 또 관찰한다는 건 되게 어이가 없죠? 아니고요. 그리고 뭔가 내가 생각했는 것들,
나는 기분이 매우 지금 나빠. 이런 것들은 그 나에 대한 관찰은 되겠지만 굉장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나의 생각이나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은 관찰 결과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네요. 자, 관찰이라는 표현을 배웠고요. 관찰할 때 사용하는 감각기관, 그리고 감각기관으로 사용하기 어려울 때 이용하는 기구, 도구들, 그 다음에 관찰 결과가 아닌 것까지 우리가 정의를 줬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시작해서 핵심 내용을 그대로 띄어쓰기 문장부에 주의해서 똑같이 따라 써보세요. 관찰을 할 때 사용하는 감각기관이나 아니면 도구, 그 다음에 관찰 결과가 아닌 것, 요 세 가지에 대한 것들을 선생님과 잘 공부했으니 여러분들은 다 적을 수 있을 거예요. 좋아요. 잘 적어봤나요? 자, 이제는 우리 다음 장을 슉 넘기면요. 드디어 빈칸 채우기가 나오네요. 빈칸에 알맞은 내용을 쓸 건데요. 우리 친구들 절대 앞을 촉촉 이렇게 하지 말고요. 내가 적을 수 있는 만큼을 최대한 적는 거예요. 우리는 읽고 덮고 떠올리고 말해보고 혹은 읽고 덮고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적어보고를 했기 때문에 아마 내용들을 잘 적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다 부지런히 적는데요. 틀렸다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속상해하지 말기. 틀린 건요, 다시 보면 돼요. 자, 우리가 X표 이렇게 틀리는 거 되게 싫어하는 아이들이 있는데요. 이건요, 다시 앞에 가서 공부하면 돼를 알려주는 굉장히 좋은 지표예요. 그죠? 이런 거 없이 그냥 찍어서 맞히고 막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그 내용을 내가 정말 정확하게 알아서 맞춘 건지 아니면 그냥 찍어서 맞춘 건지 알 수 없잖아요. 전 알려주고 싶어요, 여러분들. 자, 틀리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라, 다음에 공부를 더 잘해서 맞추기 위한 지름길이라는 거. 그거 꼭 명심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 지금부터 한번 적어볼까요? 저도 한번 적어볼게요. 관찰은, 다 적고 있나요? 그렇죠. 선생님도 적고 친구들도 적고. 탐구하고자 하는 대상의 특징을 자세히 살펴보는 거. 자, 좋습니다. 요렇게 적어보는 거 되게 중요하고요. 만약에 너무 빠른 감이 있다면 포즈를 하세요. 딱 멈춰놓고 본인 스피드대로 한번 따라해서 결국 이게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저는 이제 우리 친구들, 잘하는 친구들, 열심히 하는 친구들 기준으로 또 가니까 또 이것들을 다 따라잡으면 되거든요. 다 할 양을 채우면 되는 거라서 나랑은 맞지 않는 수업이구나 하고 중도 포기 절대 하지 말고 저는 열심히 해서 많은 것들을 전달해 줄 테니까 우리 친구들도 쏙쏙 받아 먹어야 해요. 감각기관 어떤 거 있을까요? 눈, 코, 입, 귀, 피부고요. 이것들을 이용해서 쓰는 감각들이 시각, 국각, 청각, 미각 뭐 이런 것들이 될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맨으로 관찰하기 어려울 때 뭐 쓰면 된다고 앞에서 그랬더라. 돋보기 혹은 현미경, 또 선생님은 큰 것까지 가려면 천체망원경 뭐 이런 것도 얘기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소리가 명확하게 들리지 않을 때는 청진기 이런 거 쓰면 되겠죠. 자, 관찰 결과가 아닌 거 뭐라 그랬습니까? 두 가지가 있었죠. 자신의 생각이나. 이것도 관찰은 아니에요.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은 관찰이 아니고요. 혹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 요거는 관찰 결과가 아니겠다라고 하면 되겠죠. 잘 적어봤나요? 좋습니다. 자, 여기다가 또 만약에 우리가 조금 모자랐던 것들은 적어보면서 씩씩하게 또 외우면 돼요. 그죠? 하지만 분명히 해야 하는 것은 그냥 익혔다. 난 알 것 같아. 이거 말고요. 틀림없이 하나하나 확인하는 습관들이 분명히 필요해요. 이번에는요. 두 번째 단어 배워보겠습니다. 측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측정. 우리가 측정한다 그러는데 도대체 뭘 측정하는 거야? 할 거예요. 자, 측정하는 건요. 탐구하고자 하는 대상의 중요한 말 나오네요. 길이, 무게, 시간,
온도 등을 재는 겁니다. 뭐라고요? 탐구하고자 하는 대상의 길이, 무게, 시간, 온도. 이 정도는 외울 수 있나요? 길이, 무게, 시간, 온도. 외울 수 있겠죠?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것들을 재는 걸 측정이라 그래요. 그러면요, 당연히 측정할 때 사용하는 여러 가지 도구가 있겠죠. 길이, 대표적으로 뭘로 재죠? 자, 그렇죠. 길이 단위 센티미터나 혹은 인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자를 이용해서 길이를 측정한다고 합니다. 그죠? 자 또는 줄자도 다 측정을 위한 도구가 되겠네요. 무게 한번 재볼까요? 무게는 뭐죠? 그렇죠. 우리 친구들이 체중을 잴 때 어디 올라가죠? 저울에 올라가겠죠. 그죠? 체중계 같은 저울을 이용해서 무게를 측정합니다. 됐나요? 자, 시간입니다. 째깍째깍째깍째깍. 뭘로 잴까요? 그렇죠. 바로 초시계로 잽니다. 1초, 2초, 3초 이렇게 초시계를 이용해서 우리 수영할 때 생각나나요? 박태환 선수 굉장히 열심히 수영할 때 뭐 했죠? 코치들이 시간을 재주기도 하고 아래쪽 자막에 보면 째깍째깍째깍째깍 시간이 가고 있는 게 느껴지죠? 바로 초시계고요. 시간은 초시계로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온도는 당연히 뭘로 잽니까? 온도계가 되겠죠. 온도계를 가지고 몇 도씨 이런 식으로 섭씨 온도를 측정을 하게 돼 있죠. 여러 가지 도구들 살펴봤습니다. 길이, 무게, 시간, 온도에 대해서. 자, 저울, 초시계, 온도계를 사용하는구나. 다 매칭을 할 수 있겠죠? 자, 아래쪽 보면요. 우리 연필 든 소녀가 얘기를 하네요. 길이는 자, 무게는 저울, 시간은 시계, 온도는 온도계죠. 이걸 이용해서 측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나요? 자, 길이는 자, 무게는 저울, 시간은 시계, 온도는 온도계를 사용해 측정합니다. 자, 우리가 근데 측정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요. 정확하게 측정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정확하게 측정하는 방법 볼게요. 자, 1번. 대상을 측정하기에 알맞은 측정 도구를 선택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대상을 측정하기에 알맞은 측정 도구를 선택해야 합니다. 같은 무게라도요, 굉장히 무거운 것들을 무게를 달 때랑 그리고 가벼운 것들을 무게를 달 때는 사용하는 저울이 조금씩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대상을 측정하기에 알맞은 측정 도구 선택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올바른 방법으로 측정 도구를 사용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0점 보정 같은 건데요. 무게를 잴 때 0점 보정을 안 하게 되면은 그냥 뜬금없이 출발점이 다른 차로 그냥 무게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조심해야 되겠죠. 그 다음 여러 번 반복하여 측정한 값을 비교합니다. 어떻게 한 번에 정확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여러 번 반복하여 측정한 값이 거의 일치하는 수준이 나올 때까지 반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실험할 때는요. 측정 값을 한 번에 기록하진 않고요. 여러 번 반복해서 평균 값을 사용하거나 혹은 일치하는 그런 수렴하는 값을 사용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세 가지입니다. 대상을 측정하기 알맞은 측정 도구를 선택해. 두 번째, 올바른 방법으로 측정 도구를 사용해. 세 번째, 여러 번 반복하여 측정한 값을 비교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자, 기억을 하자고요. 또 내용들을 한번 다시 들여다볼까요? 측정에 관련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이 내용들을 얼른 다음 장을 열어서 그대로 베껴 적어 봅시다. 이게 베껴 적으라 그런다고 그냥 100% 베껴 적지 말고요. 친구들 중에 만약 이 내용들이 비교적 잘 떠올라지고 내가 충분히 읽고 듣고 그러면 떠올려보고 말해보기를 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도 한번 백지에다가 적어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겠죠. 자기만의 노트 필기법을 연습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선생님이 지금 보여주고 싶은 건요, 조금 필기를 할 때 방식이에요. 먼저, 이렇게 같은 어떤 등위를 줄 수 있는 것들은요, 같은 위치에 배치시키는 게 핵심일 것 같아요. 친구들 중에는 아무렇게나 들쭉날쭉이 있겠지만요. 자, 어때요? 여기서 우리가 적어야 되는 것들이 측정할 때 사용하는 여러 가지 도구, 그 다음에 정확하게 측정하는 방법 정도는 같은 맥락에 있고 같은 무게를 줄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세부 내용들은 다 칸을 밀어서 사용하는 거예요. 이때는 앞에 선생님이 적은 것처럼 1번, 2번,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이런 식으로 나름의 어떤 체계를 주는 것도 좋고요. 여기서 더 잘하는 친구들은 선생님처럼 마치 단락을 넣듯이 이렇게 문장을 들여쓰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명확하게 눈에 보이게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일 수 있다는 거 명심하세요. 우리가 나중에 노트를 갖다가 쭉 했을 때 조금 더 눈에 들어오게 해서 결국은 내가 학습 효율을 높이기 위한 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적는 것들이. 그럼 이왕이면 좀 제대로 배워서 선생님처럼 이렇게 적어보는 거를 습관으로 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해요. 같은 어떤 무게감을 줄 수 있는 것들은 1번, 2번, 3번 이렇게 앞쪽에 제일 적고요. 그 다음 세부 내용들을 밀어서서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4번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요. 조금 더 체계적으로 기억이 되고요. 이게 바로 어떤 구조가 될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자꾸 노력을 하다 보면요. 우리 머리가 이런 쪽으로 굉장히 체계화하는데 굉장히 특화가 될 수 있다는 거. 안 해서 그렇지 우리는 하면은 다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드디어 이렇게 정리한 맥락을 가지고 알맞은 내용을 써볼 거예요. 우리 친구들, 제가 잠시 시간을 줄 테니까 한번 다 적어 보셔야 합니다. 아셨죠? 좋습니다. 잘 적었죠, 우리 친구들? 역시 우리 똑똑이들은 잘해요. 자, 그러면 제가 욕심을 내서요, 예상과 분류까지 오늘 한번 달려가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기본적인 내용을 알아야지 또 그 다음 시간에 나오는 문제들을 풀 수 있겠죠. 예상입니다. 예상은요, 우리 예상한다, 예측한다 이런 말 있죠. 당연히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생각하는 게 바로 예상이에요. 우리가 이런 실험을 했어. 이런 실험을 가지고 어떤 것들을 예측하는 게 과학의 역할이라 할 수 있겠죠. 그죠? 물론 관찰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이런 것들로 어떤 상황들을 예상해 보는 것들 의미가 있습니다. 정확하고 쉽게 예상하기 위한 방법이 있네요. 이미 관찰하거나 경험하여 알고 있는 것에서 뭘 찾아보래요? 바로 우리 친구들 규칙을 찾아내는 겁니다. 어떤 일이요, 진행되는 데는 패턴들이 있거든요. 이러한 패턴들을 알게 되면은 굉장히 일이 수월하게 되고,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까, 다가올까 하는 것들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규칙을 찾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근데요, 예상한 내용과 실제 결과는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렇겠죠? 그 다음에 예상한 까닭을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해보면 예상을 잘할 수 있겠죠. 그냥 나 혼자만의 생각으로 하게 되면 계속 그 생각으로 굳어지거든요. 이렇게 예상한 까닭을 잘 이야기하다 보면 오류를 발견하기도 하고 혹은 내 의견이 맞다는 또 확신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더 예상을 정교하고 잘하게 만들어주겠죠. 그리고 예상한 내용과 실제 결과가 다르다고 해서 예상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모든 예상이 다 의미 없는 것은 아니니까요. 또 이런 오류를 통해서 또 더 나은 발전이 있었던 예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예상한 내용과 실제 결과가 다르다고 해서 뭐 나는 실패했어 이러지 말고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거 알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매우 중요한 개념 나옵니다. 분류가 되겠죠. 분류는요. 탐구 대상의 공통점과 차이점입니다. 정말 동그라미 치셔야 됩니다. 공통점과 차이점을 바탕으로 무리를 짓는 것입니다. 분류는요, 어떻다? 무리를 지어보는데 뭐를 기준으로? 공통점과 차이점을 바탕으로 짓는 것입니다. 탐구 대상을 관찰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봅니다. 그리고는요, 딱 한 가지 기준을 정해 분류합니다. 예를 들면 자석에 붙는 것과 붙지 않는 것. 이렇게 분류를 해보는 거예요. 정확하게. 혹은 나무로 만들어진 것과 나무로 만들어지지 않은 것. 기준이 명확하게 분류가 가능하겠죠. 분류 기준은요. 근데 누가 분류하더라도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세워야지 오늘 왠지 깨끗한 것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깨끗함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먼지가
10% 미만인 것, 뭐 이런 식으로 정확한 수치를 주는 게 가장 정확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분류 기준 나오네요. 드디어 객관적, 명확하고 서로 중복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와, 분류를 할 때도 기준이 굉장히 객관적이고 그리고 명확해야 되고 중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했네요.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상,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생각해내는 거, 분류, 탐구 대상의 공통점 차이점을 바탕으로 무리짓는 거, 이렇게 두 가지 카테고리 안에 또 그러면은 정확하고 쉽게 예상하기 위한 방법 땡땡땡 1, 2, 3. 그 다음에 분류 방법에도 네 가지가 있었죠. 1번 어떻게, 2번 어떻게, 3번 어떻게, 4번 어떻게, 요거를 갖다가 기준으로 우리가 앞에 배운 표현대로 한번 적어 보았으면 좋겠네요. 짜잔, 여기 백지가 있으니 또 한번 그대로 따라 써도 되고요. 선생님이 말한 대로 노트를 할 때는 노트 테이킹 또 기술이 있거든요. 이렇게 적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 기호들은 마음대로 적어도 돼요. 똑같기만 하면 돼. 예상의 뜻이 되겠죠. 여기서 블라블라블라. 그 다음에 2번. 뭐가 있었죠? 1번, 2번, 3번 있어. 둘이 옆에 한번 보면은 적혀있죠? 예상한 내용과 실제 결과는 다를 수 있다. 예상한 까닭을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해보면 예상을 잘할 수 있겠다. 예상한 내용과 실제 결과가 다르다고 해서 예상이 잘못된 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분류 항목으로 넘어가게 되면 똑같이 나오겠죠? 1번 분류. 탐구 대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바탕으로 무리짓는 거.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두 번째, 분류 방법. 방법적인 게 네 가지가 나왔죠? 1번, 탐구 대상을 관찰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본다. 두 번째, 한 가지 기준을 정해 분류한다. 3번, 분류 기준은 누가 분류하더라도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세워야 한다. 4번, 분류 기준은 객관적이고 명확하며 서로 중복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하는 노트 기술치고는 꽤 그럴듯하죠. 근데 이런 기술들을 참 못 가졌어. 아이들이, 그죠? 우리 친구들은 작은 차이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부터는 이렇게 백지 안에다가 나름대로 머릿속을 체계하기 위한 훈련들을 시작하자고요. 어휘를 암기하는 거, 그리고 노트 테이킹 기술들은요, 정말 우리가 나중에 중학생, 고등학생이 됐을 때 매우 필요한 공부력 중에 하나거든요. 이런 기술들은 어렸을 때부터 꾸준하게 하면은 자기게 돼서 나중에 할 때 정말 시간을 많이 세이브할 수 있답니다. 자, 이렇게 적어보도록 해요. 좋습니다. 자, 다음 장은 뭐가 있을까요? 바로 그렇죠. 우리가 바로바로 까먹기 전에 빈칸에다가 테스트를 하네요. 여러분들 제가 시간을 줄 테니까 여기다 다 적어보도록 할까요? 자, 지금 이제 잘 적어보았습니다.